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왔고요. 경북 군위군에서 군위 자두빵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도란도라는 저희 이제 팀 회사 조그만한 이름이기도 하고, 오늘 안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여성 농업인들. 그래가지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농업에 완전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자두 농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짓고 계시는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조금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 앞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두빵이라는 아이템을 만나서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좀 아쉬웠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창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이 인사를 드리면,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자두빵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배경이 저희 할머니 자두밭이에요. 그래서 자두빵이 실제로 이제 시제품 단계를 넘어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진짜로 완성된 제품을 다시 들고 밭으로 가니까 그 또 감회는 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면은 중간에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소수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저는 진짜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을 했고, 성인이 돼서도,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도 다시 군위에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졸업을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군위에 어느 날 있는데 아시는 분께서 좀 여쭤보시는 거예요. 내 사무실에 지금 조금 귀한 손님이 왔다. 그래서 이분께 내가 무언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추천해 줄 만한 게 없니?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막연히 생각했을 때 뭐 농산물을 선물해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걸 해드려야 되지? 하고 뭐 농산물 뭐 아니면 농가 소개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왜냐면 주변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니면 근처에 뭐 선물 가게나 아니면 빵 가게 이런 거 소개해 드릴까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뭔가 군위자가 들어간, 그러니까 군위에서만 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질문을 받은 지가 벌써 한 3년? 4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아직 큰 박스였어요. 막 기본 5kg, 7kg 이런 박스였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가공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더 소분화라든지 소분화된 것들은 팔기는 팔았어도 개인이 금방금방 사기엔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서로 소득 없이 대화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그런 질문 받으면 뭐 추천해 줄래? 뭐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도 잘 모르겠다.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학교 타 지역에서 만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막 놀러 왔었어요. 저희 시골 동네로 놀러 왔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배웅해 주는데 뭘 쥐어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나 보러 우리 동네까지 와줬는데, 막 한두 시간 거리를 달려서 와줬는데 뭘 보내주고 싶은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그분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느 동네에서나 살 수 있는 그거 말고 그래도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 동네 틱한, 그리고 무언가 정성이 담긴, 그리고 무겁지 않은,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혼자 가구 또는 그래도 커봤자 4인 가구 정도가 다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소화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무언가가 정말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 게 해봐도 되겠다. 우리 동네에서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만들어도 되겠다까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뭘 해보지? 를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이야기가 군위에 돌던 게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시골 좁은 동네면. 그러면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지금이야말로 군위에 맞는 관광 상품, 기념화된 무언가 아이템이 필요할 때이다. 그럼 뭘 만들어 볼까? 그래 우리 동네 그래도 농사도 많이 짓고 농산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지? 까지 이어졌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러면 다른 동네 놀러 갔다가 뭘 사오나?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빵을 많이 사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빵을 많이 사올까? 뭐 경주 가면 황남빵도 사오고 어떨 때는 막 경주 찰보리빵도 사오고 영덕 가면 대게빵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오고 통영 가면은 찰빵 그 동그란 빵 있죠. 그거도 사오고 항상 그걸 많이 사오길래 내가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사왔지? 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가벼워요. 여행 뭐 들고 다니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어디 갔다 왔을 때 부모님 드리기에도 좋고 친구 드리기에도 좋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게 정말 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유명한 빵들을 막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역을 가나 뭐 어디 고구마빵, 어디 감자빵, 뭐 무슨 딸기빵, 빵이 다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없지? 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빵이다. 우리 정말 지금 빵을 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해서 막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군위에서 유명한 상품 그리고 군위에서 많이 생산되는 군위 하면 이것이라는 제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군위에서 유명한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어떤 거요? 콩잎김치. 처음 들어봐요. 콩잎김치가 유명한가 우리 동네가? 콩잎김치 맛있죠.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하시죠. 군위에서 뭐가 유명할까요? 이게 되게 아쉬운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1등하는 농산물이 없어요. 다 많이 나오는데 2등 아니면 전국 3등 경북 내에서 3등 2, 3등을 하는 거예요. 뭐든. 그런데 그래도 당시에 이제 군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추가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저희 동네가 경산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데 대추하면 경산이죠. 근데 경산 바로 옆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고품질을 내면서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저희 동네는 대추였어요. 그리고 웅녀마늘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스토리텔링 뿐더러 웅녀마늘이라고 해서 우리 토종마늘을 복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늘 아니면은 대추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대추랑 마늘을 가지고 엄청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 제 역량이 아직 부족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대추칩도 넣어보고 대추 진액도 넣어보고 아니면 생대추를 어떻게든지 막 마멀레이드처럼 만들어도 보고 끓여도 보고 막 무슨 방법을 다 써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제 입에는. 그리고 누구를 막 나눠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서니 한 번에 상품을 만들어도 이거는 절대로 재구매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늘도 그랬어요. 마늘도 보통 마늘빵이라고 해서 그냥 위에 조금 시즈닝 정도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마늘빵이네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뭔가 이걸 더 활용을 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아이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진짜 이렇게 할 만한 게 없나 이렇게 할 만한 게 없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는 할머니나 이모나 뭐 삼촌이나 다 자두 농사를 원체 많이 지으시니까
여름만 되면 자두가 저희 집에는 되게 흔한 작물이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뭐 좋은 거는 그래도 뭐 공판장이나 농협시장 이런 데 파시고 그 꼬다마라고 하죠. 저희 동네에서는 상품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비품을 보고 우리는 꼬다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꼬다마 자두가 항상 있어요. 막 항상 광주리채 있는데, 하루는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듯 자두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자두가 있으면, 자두가 사실 상처도 빨리 날 뿐더, 그 껍질이 얇으니까 빨리 날 뿐더러 빨리 좀 이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거, 딱딱한 건 저희 금방 먹고 잼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액기스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잼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잼을 항상 식빵에 발라 먹었고 너무 맛있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내가 왜 자두를 생각을 못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경북에서 3위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동네가 저희 동네이더라고요. 김천 의성을 뒤따라서 이제 기후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자두 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 중 하나가 저희 동네였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을 하니 군이 자두가 다른 자두들보다도 당도도 높고 과육이 단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배송이 가고 있었고, 명품 자두로 불리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자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나는 매일 보는 거니까 그 귀한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다 해서 모든 해오던 것들 과정을 다 버리고 자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선이 달라지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맨날 광주리채로 막 떠다주는 그 자두, 퍼다주는 자두가 시장에 가면 얼마인가가 이제서야 궁금해졌어요. 막 아기 때부터 먹던 그 자두가 이제 이게 돈으로 하면 얼마지? 가 궁금해졌고,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이 5kg 박스 있죠? 5kg 박스 보통 넣는 그거를, 할머니 이거 상품 말고 나 주는 거, 꼬다마들 봉판장에 가지고 가면 얼마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거 5,000원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왜냐면 꼬다마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자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살이 더 작겠지만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할머니 손이 더 많이 거친다라는 거고, 이 자두를 키우는 할머니의 정성이나 큰 자두를 키우는 정성이나 사계절 동안은 또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 자두가 진짜 좋은 상품 막 65,000원, 70,000원까지도 받던 상품들이 있는데, 그 자두는 5,000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뭐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야 한다, 더 자두를 해야 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비품 자두를 건드려 볼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고 시선을 조금 더 다르게 돌리면은 평소에 있던 주변의 평범한 것들이 아이템으로, 그리고 무언가 해볼 만한 도전의 요소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두빵 하면 진짜로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막 예산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이걸 진짜로 가공을 하려면 얼마가 들지? 나 얼마가 필요한 걸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 우연하게 진짜로 보게 된 공고가 이거였어요. 2019년도 경북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공고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역별 유무형의 자원 또는 생활문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의 활동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경북 지역 1차 생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경북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하게 돼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였냐면 아이디어성 대회였고, 여기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그냥 뭐 상금이 50만 원, 뭐 60만 원, 70만 원이었나? 이런 식으로 있고, 세 팀을 뽑는 건데 있고, 뒤에는 뭐냐면 상금뿐더러서 저는 더 하고 싶었던 게 요거와 관련된, 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저는 제빵과 관련된, 아니면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랑, 그 다음은 뭐였냐면 전국에서 이렇게 지역색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입혀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페스티벌 할 거야. 모여서 전국에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 있어. 이거 할 건데 거기에 너 초대해 줄게. 요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멘토링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 페스티벌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를 하고 나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자두빵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이죠. 뭐냐면 아이디어 설명 갔을 때 이렇게 됐어요. 편리한 이동과 보관이 좋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며 빵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여기 때는 뭔가 군위의 대표 관광 형상지를 내가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이지만 무언가 농산물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게 없다 라는 것들을 어필을 해서 막 발표를 합니다. 장려상을 받았어요. 장려상을 받아서 제가 여기 계시는 셰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랑 가운데 제 옆에 있으시는 분이 셰프님이신데, 대구에서 밀밥 베이커리라고 해서 진짜 유명한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뭐 한 2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명인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가서 직접 빵을 물어보고 직접 빵을 배워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두잼도 한번 보여드려보고 이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언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요즘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지역 자원, 농산물, 가공, 창농, 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는 걸 넘어서서 이게 진짜로 아이디어로서 실현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멘토링을 많이 붙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뜨면은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이런 사업 계획서, 내가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얼마 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에 서식이 다 있거든요. 얼마 듭니까? 써보세요. 이걸로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팔 거예요? 써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내가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나 여기서 막히는구나, 나 그러면 여기에 도움 받아야겠다 라는 스스로의 뭔가 판단이 서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글솜씨가 없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도 자꾸 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거 해보려고요, 요거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뭐 청년 창업을 뿐더러서 시니어 창업, 중년 창업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행스럽고 행복하게도 특히나 여성 창업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보면 막 시간 제가 일부러 막 캡처해왔거든요. 20년 8월 29일, 뭐 20년 11월 13일이라고 해가지고 19년 11월 13일, 요 좀 나아졌네요. 그래도 밤마다 가서 이제 빵 구웠어요. 저는 사실 베이킹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무언가 해보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 요즘은 찾아볼 때가 많잖아요. 물어볼 때도 많고. 그래서 아름아름 어떻게 하고 주변에 빵하는 사람한테 막 가서 물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밤마다 빵을 구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자두빵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아마 사과하시는 우리 최미규님께서 요거 보시고 관심 많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일단 군위 자두를 수매를 해요. 근데 군위 자두를 수매하는데 요 과정에서 저는 할머니 자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자두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자두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서 시즌 한정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은 요 여름에 났던 자두로 그 다음 1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막 혼자 이제 그때부터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수적으로. 내가 최소 하루에 얼마를 팔았을 때, 뭐 한 달에 매출을 어느 정도를 잡았을 때 요 정도 양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양을 자두를 사야 될 거고, 이런 계산들을 막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자두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할머니도 당연히 상품이 많이 나오면 좋지 다 비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군위에서 농협산지유통센터라는 곳을 거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군위에서 나는 작물들, 농산물들을 다 이렇게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해주는, 공급, 유통을 해주는 일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위 농협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자두를 받고 있고, 이렇게 뭔가 확실한 기관을 통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군위 산 자두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실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산지 증명원을 줄 뿐더러 군위에서 난 자두만을 유통받아서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이제 보관한 후에 유통을 하였습니다라는 증명서까지도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두빵을 팔 때 이거는 나 혼자서 우리 매장에서만 팔아서는 안 된다였어요.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군 위자가 찍힌 무언가 기념품인데 나만 팔아서는 안 되고 군위에 나름 유명한 관광지에는 다 갖다 놔야지 였어요. 그러면은 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고 원산지가 분명해야 하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유통산지 센터에서 공급을 받고 유통 과정을 철저하게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해서 일단 여기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두를 분말화해요. 왜 분말화하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사계절 내내 네가 어떻게 자두를 공급할 거니, 자두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니의 문제여서 사계절 내내 그러니까 잘 쓰려면 중요했던 거는 자두를 보관하는 건데,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두는 껍질이 얇고 물이 많아서 보관이 안 돼요. 이게 냉동창고에 넣어놔도, 제 저온 창고에 넣어놓아도 결국에는 안에 있는 수분들은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 자두가 되게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분말까지 가게 된 거죠. 분말로 만들어야 된다가 된 거고, 분말을 만드는 데에도 열풍 건조가 있고 동결 건조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사실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가공을 하면은 우리가 제품 원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공급가도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서 열풍 건조를 도전을 해요. 결국에는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슬라이스를 쳐서 넣어보고 반만 쪼개서, 그러니까 좀 더 통통하게 넣어보고 덜 얇게 썰어서 넣어보고 더 두껍게 써서 넣어봐도 결국에는 이 당분을 열이 못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건조가 됐으면 얘를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당도가 너무 높은 게 열을 받아버리면 기계에 붙어버려요. 그 설탕 찐득찐득해지지 숟가락에 붙듯이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뭐 무슨 온도를 조절을 해보고 건조 시간을 조정을 해봐도 결국에는 자두 말랭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수분이 다 안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동결해야 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대면 평가를 받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근데 거기서 심사해 주신 분께서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과장해서 장담하건데 이거 된다. 왜? 국내에서는 자두를 가공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파는 거 한 군데도 없다 이셨거든요. 그래서 니는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자기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국내산 자두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할 때도 수입산 어떻게 막 구해가지고 직구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풍을 굳이 안 하고 내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선두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빵 분들어서 분말까지도 유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말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말을 가지고 빵을 생산을 하고 저희는 앙금 속에 이제 자두 분말을 넣어요. 그래서 자두 앙금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빵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철저하게 OEM 제작 방식을 해요. OEM 제작 방식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위탁 생산이에요. 위탁 생산. 이 제품에 대한 권리, 이 제품에 대한 생산 주는 나인데 우리 집에 공장이 없어서 우리 집에 뭐 시설장이 없어서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들한테 만들어만 달라라고 원재료랑 이런 것들 제가 다 주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했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다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제과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팔고 저 관광지에서 우리 빵을 팔고 있고 저 관광지에서도 우리 빵을 팔고 있으려면 유통이 되는 건데 유통이 되려면은 제가 만들어서도 되겠지만 제가 만드는 이곳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올 내년부터 이제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군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네가 될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해썹 규제에 확실히 들어가는데 너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만들어서 될 게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러면 나보다도 이러한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겠다. 맡겨야겠다 라는 거랑 시설을 갖추려고 예산을 짜다 보니 이거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장 반응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나는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너무 좋은 건데 갖다 줬을 때 소비자들은 뭐야? 맛없는데? 안 예쁜데? 뭐 별 필요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자기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성공할지 우리가 확신이 또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은 있지만 확신은 없으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이걸 다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인 시설에 생산을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세이브한 돈은 자두빵을 홍보하는 데 더 쓰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어요, 저는. 그래서 자두빵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르고 정말 시장에 내놨을 때 소비자 반응을 보고 되겠다. 투자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공장 세워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알려지기도 전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상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손을 조금 빌려서 일단은 내놓자. 그리고 세이브한 돈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더 투자하자 였어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그 과정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홍보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유통해 주시는 우리 카페 사장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이게 바뀐 전략인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요 군이 자두빵입니다. 그럼 분말도 OEM하는 곳이 있고 맞아요.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분말 OE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자두인가 뭐 건조시설장이라고 해서 나름 유명한 곳을 저희 집을 기점으로 해서 왜냐면 자두를 갖다 줘야 되니까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곳, 많이 해본 곳을 다 수소문을 했는데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께서 자두는 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달아가지고 우리 기계 다 상하게 한다. 아니면은 뭐 지금 자두 얼마만데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다면 그거 그때 가지고 오는 거 아니고 자두 딱 열자마자 그 풋사과처럼 요만할 때 있죠. 그때 가지고 와야지 내 해줄 수 있는데 내년에 온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힘든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수소문을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지금 공장과 인연이 닿았고 거기에서도 열분건조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기계를 한번 막 상하게 하고 막 죄송하다 하고 동결로 완전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판매장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야기할 게 많이 없을 거고 이제 온라인 시장을 많이 꿈을 꾸시잖아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군의자가 적힌 건데 군이 와서나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온라인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고 내가 자고 있을 때 소비가 일어나는 시장이라서 이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라면 오프라인 못지않은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공간이라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데 조금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4가지에다가 뭐 몇 군데 더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네이버랑 주로 배달의 민족 두 군데가 거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롯데온 그리고 쿠팡 최근에는 위메프까지 입점을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령대 조금 한 40대 50대 농업인 분들도 네이버 스토어 팜 진짜 많이 하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내가 쓰기에 편하면 이 사람도 쓰기에 편한 거예요. 대중적인 플랫폼이고 판매자 전용 어플이 없는 곳 아직 많거든요. 근데 판매자 전용 어플이 있어서 판매 관리가 편하고 리뷰 써주기도 편하고 사진 올리기도 편하고 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되게 편한 시스템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플랫폼보다도 가장 좋은 점을 꼽는다면 정산이 빨라요. 우리는 결국에 돈을 얼른 빨리 회전시켜가지고 그 다음 일들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 생산하는 곳이 지금 어떤 계획 관리 지역 그런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계약 관리? 계획 관리. 계획 관리? 만약에 생산하는 공장을 하는 곳이 만약에 그 지역이 계획 관리나 이런 곳이 되는 거지 말해 내가 사는 곳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예 공장 시설이고 거기는 공장을 운영해서 저한테 납품을 하려면요 제조시설이라는 허가증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영업신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충분히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이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해썹 인증이 엄청 까다로워지잖아요. 해썹 인증까지 다 받은 공장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이제 시골에 사는데 그 시골이 생산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도 저런 거를 그거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그거잖아요. 근데 농지에서도 그게 뭐지? 몇 킬로 그게 있을걸요? 신고나 이런 거는 시에 이제 어. 그게 농림지역으로 된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된다. 그거를 시에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치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지방자치별로. 조건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시는 곳 위생계 요런 데에 전화해 보시면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곳이 지금 개발 상황이 이런 이 땅이 농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얘가 근린 시설 안에 돼 있는지 아니면 얘가 개발 구역인지 이거에 따라서 허가 나오는 종류가 되게 다르고 또 상수도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위생계 전화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위생계.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최근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집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명물들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전국별미라는 카테고리를 냈어요. 저희가 여기서 거의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통 내가 뭘 판다 하면 네이버에서만 파는 시작했는 네이버에서만 파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작전이긴 해요. 뭐냐면 네이버에서 계속 팔아서 내 매출량을 계속 올려서 왜냐면 거기서는 그런 조작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판매량에 대해서 랭킹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제품이 진짜 특출나면 빨리 올라가겠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선택한 작전은 뭐냐면 이게 플랫폼별로 예를 들면은 네이버는 네이버,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 쿠팡은 쿠팡 요런 회사별로 함께 하는 마케팅 행사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부담은 하지만
회사에서 밀어주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은 네이버에서 팔아서 다 끝이 난다면 그 다음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광고를 해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그 순간에도 팔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에 조금 더 제가 뭐 SNS 이런 데 광고를 해서 오늘은 배달의 민족에서 행사한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보다는 조금 다양한 플랫폼들을 적기에 좀 활용을 하면서 노출을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면은 플랫폼별로 상품이나 상품 뭐 수량이나 뭐 크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각각 다른 거 아니면 전부 다 똑같고 그거는 다 똑같아요. 가격만 이제 할인폭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하는 할인도 있고 플랫폼 자체에서 해주는 할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원래 2,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1,000원에 팔 거예요. 50% 할인할 건데 그럼 나머지 원래 1,000원은 어디서 해주냐? 회사에서 500원 지원해주고 제가 500원 부담하고 그러면 결국 저는 1,5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소비자는 1,000원에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마케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조금 더 빠른 광고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작전이긴 한데 하나의 플랫폼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플랫폼들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혜택과 이벤트, 노출 빈도를 높여보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해볼 법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안정세를 찾는 거죠. 배달의 민족 뭐 이것도 해봤는데 결국 우리 제품은 이 플랫폼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의 구매율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금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받으셨죠? 네. 재밌으셨죠, 요거? 라이브 커머스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연습으로, 그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은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쌓고 고객이랑 소통을 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보면 막 뷰가 869, 좋아요가 27,000 이렇게 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날 여기에서의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상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활동도 했었어요. 막 이런 재미도 있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반드시 꼭 해보셨으면 좋은 일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계속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꼭꼭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거는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진짜 직접 바로 막 질문해요. 그러면 또 오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너무 많은 매출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과 홍보, 광고 그리고 내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린 제 온라인 매출액이었어요. 1월에는 거의 일단 없었고 왜냐면 제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우리 유통할 수 있는 카페를 찾고 이런 데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거를 굳이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8월 매출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상품이든 간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수기예요. 왜냐면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군위를 방문해서 관광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은 선물이 많은 명절 요럴 때인데 명절을 제외하고 한여름에 군위로 놀러 오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바닷가도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8월에 이렇게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달의 민족 때문에 이게. 이거 거의 배달의 민족에서 다 쳤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시작했을 때의 매출인데 뭐 한 2주, 3주 만에 바로 600으로 바로 그냥 뛰어버리죠. 그 배달의 민족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 넓은 시각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곳에서 당연히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플랫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티몬에서의 고객님, 위메프에서의 고객님, 배민에서의 고객님이 또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다양한 시장을 왔다 갔다 해서 나에게 맞는 시장이 어딘지를 충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절한 매출처를 확대를 하고 지속적인 노출과 빠른 배송 그리고 CS 응대를 한다면 온라인 시장도 오프라인 못지않은 진짜로 큰 시장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똑똑하게 창업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똑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하다, 머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창업 지원 기관의 문을 꼭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크하다의 똑똑이거든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원 기관의 사업을 받은 수혜자인 거죠. 제가 받았던 거는 이제 첫 해에 그게 됐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아이디어성 대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상금이 50이었는데 세금 떼고 뭐 한 40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연구 막 재료비도 샀고 그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더 받았던 큰 도움은 전문 멘토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런 일들을 하는 페스타에 가보기 시작을 했고 그때 진짜로 눈이 많이 뜨였거든요. 아, 이거 해도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원기관이나 창업 지원기관들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자꾸 자문을 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생각을 발표해보고 글로 써보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피와 살이 되는 과정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차에 이제 40만 원 상금을 받고 멘토링 수업을 듣고 그 다음 해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공모해서 됐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40만 원짜리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면접이 너무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3천만 원짜리였거든요. 진짜 큰 금액이었어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왜냐면 이거 융자도 아니라 지원이니까. 근데 그 자리를 40만 원, 조금 작은 대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서류를 쓰는데도 많이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도 많이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올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서 됐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었고 거기에서 제가 2,100만 원 수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한 5,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사용했는 금액은 거기에서 막 5, 600 정도 나면 빼야 될 거예요.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뭐 경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면 평가, 글을 쓰고 사업 계획서 쓰고 대면 평가 만나가지고 PT하고 이런 거 할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저는 이거 면접할 때 질문 받았는 거 다 적었어요. 이때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평가를 안 해서 이제 줌 인터넷으로 면접을 봤는데 녹화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고 면접관이 나한테 뭘 물었고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제가 복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수많은 창업자들을 봐왔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아이템들을 수십 수백 개를 봐왔고 실패한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을 많이 보았던 진짜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묻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물었던 게 우리나라 통계 자료로 가공률이 몇 %인지 아냐? 자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너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어떻게 설정할 건데? 너 어디에 팔 건데? 어떻게 팔 건데?
너 매출은 도대체 얼마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진짜 현실적인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면 평가 과정들을 내가 설마 떨어질지언정 반드시 꼭 겪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물어보셨던 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끝나자마자 나와서 그냥 바로 복귀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실전 창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도 막 진짜 이런저런 기관들을 진짜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거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했던 수업이에요. 이거는 해피플라워 창업 전문 식물 관리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꽃을 배우기보다는 여기 왜 왔냐면 이 수업은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줬어요. 수업의 반은 꽃을 배우고 수업의 반은 세무 교육, 뭐 멘토링 교육, 뭐 전문가 교육, 정신 교육, 뭐 마인드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공부를 제가 맨 처음 시작으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여성 일하기 센터에 대해서 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관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아보는 것들이 진짜 좋은 그게 되고, 저는 이때 뵀던 선생님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창업했을 때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이때 뵀던 멘토분들, 뭐 선생님분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내 창업 아이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이렇게 진짜 워크숍 다니거나 이런 페스티벌 갔을 때 사진 꼭 남겨요. 꼭 남겨서 뭘 하냐? SNS에 꼭 올려놔요. 이거는 누구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 전에도 최미규 수강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 아이템이 잘 되고 나면 나 따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막 창업하려고 막 계획할 때 다른 사람들 말도 잘 안 하잖아요. 내 아이템 뺏겨가지고 먼저 할까봐. 저도 그런 조바심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 워크숍 가고 이런 교육 오고 이러면은 사진 무조건 찍어놔요. 그리고 SNS에 반드시 올려놓죠. 오늘은 어디에 무슨 교육을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왔다.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놓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뭐 집에서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창업에 대한 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와의 싸움일 때가 진짜 많잖아요. 괜히 막 눈치도 보이고, 저도 결혼했거든요 지금. 괜히 뭐 누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눈치 보일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들을 결국 위로를 해주는 건 자기 스스로 이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위로를 해줘도 그 말들은 되게 고맙지만 결국에 내가 진짜로 위안을 얻는 건 내 스스로인데, 이거 이렇게 막 쌓아놓고서 밤에 잠자기 전에, 저는 이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기 전에 제가 해왔던 것들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감회가 좀 새로워요. 내가 많이 해왔네? 처음에 한 장, 두 장으로 시작하지만 많이 해왔네. 나 이때부터 이렇게 했네. 나 여기도 갔었지.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 내가 분명히 감명 깊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이 워크숍에 가서는 그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 이 페스티벌에서는 어떤 창업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던 그 일이라는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바로 또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는 위로감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창업을 하고 창농을 하고 무언가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외로움들 중에서를 채워주는 것들이 굉장히 이런 기록들이라서, 이런 현수막 있고 앞에 보면 입배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매일매일 찍어 놓으세요. 너무 좋은 증거이고 너무 좋은 기록이고, 그리고 하나 꿀팁이면 이런 서면 평가, 대면 평가 볼 때, 그래서 아니 네 아이템은 알겠는데 너 뭘 해왔는데? 이거 하려고 너 뭘 노력해왔니?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여드리면 되죠. 저 이때부터 이런 곳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해왔어요. 저 2019년 10월에는 이런 페스타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는 너무 좋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찍어야 되죠. 저기 밑에서 사진 찍어야 돼요. 저 이거도 혼자 갔거든요. 여기 혼자 갔어요. 교육 당연히 혼자 들어가지 뭐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찍어달라 해요. 찍어주고 이 사람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밑에서 꼭 한 장씩 꼭 찍고 오늘 집에 가셔서 기록으로 꼭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알려드리면은 그러면 결국에 이런 도움들 어디서 받을 수 있니? 라고 여쭤보시면 청년 창업을 뿐더러서 연령 제한 없이 도와주는 것들이 요즘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의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 이거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의도 있고 예천도 있고 뭐 문경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이거 외에도 뭐 경북 405 실전 창업자 모집 이런 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본인께서 계시는 그 군의 홈페이지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뜬 사업이면은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이거를 올려줘요. 그러면 이건 군에도 있고 도에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반드시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K-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지역 사업들 그리고 경북경제진흥원 굉장히 사업 많이 합니다. 여기 그리고 창조경쟁센터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메일 열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이메일 잘 열어보셔야 돼요. 왜 열어봐야 되냐면 이렇게 뭔가 내가 뭐 경제진흥원이랑 어떻게 연락을 해서 내 이메일이 거기에 있으면 경제진흥원에서는 내 이메일이 그분들한테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소식들, 행사들을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가보면 쌓여있는 것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뭔가 컨택이 된 기관들은 메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 반드시 상시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맨 처음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컨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메일을 통해서 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으니 이메일을 꼭 확인하셔라. 저는 이 말을 꼭 이제 마무리 삼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공이 뭘까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시 군의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제 전공이 혹시 뭔지 가늠이 가실까요? 원예는 아니에요. 원예는 그때 이제 우리 창업 그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수강했던 수업인 거죠. 빵을 전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공을 뭘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저는 빵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사범대학을 졸업을 해서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 빵으로 또 먹고 살고 하는 걸 보면 세상에는 진짜로 헛된 경험이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교육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경험들, 수업했던 경험들, 글 썼던 경험들이 있으니 지원기관에 가가지고 써내고 나 뭐 할 거예요, 말하고 이런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 못지않게 여기 계시는 수강생분들도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감 있는, 저보다도 더 훨씬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받았던 그 경험들이 절대로 헛되이거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 그러한 경험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들을. 경험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 도전해보는 게 무섭지 않았고 말하는 게 무섭지 않았고 밤마다 막 빵을 만들어 두고 멘토들 찾아가고 막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도란도란이라는 군의 자두빵을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2019년 탄생한 로컬 브랜드로 군의 자두빵을 대표 아이템으로 선보이고 있고 우리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라본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맨 처음부터 이런 막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두빵 될 것 같아서. 우리 할머니 자두 맛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자두 그렇게 헐값이 나간다는데, 그리고 이제 관광객도 많아질 거니까 이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이 세 문장은요, 저희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저희를 인터뷰하신 기자님께서 써주신 글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대들을 받으니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상도 수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시를 제가 2편을 준비했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뭐 국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론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 하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이 밝아오는 것이니 라고 해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들이, 경험들이 모두 헛된 것 하나 없이 다양한 길로, 다양한 성공으로, 빛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모두들 처음엔 이라는 시인데요. 대추나무도 처음에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꽃도 작고 열매도 작고, 암탉도 처음에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횟대에도 못 오르고 알도 작게만 나왔다. 모두들 처음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시원치 않고 서투르지만 어느새 대추나무는 내 키보다도 더 크고 암탉은 7 식구를 거느린 힘센 어미닭이 되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빵의 빵자도 모르고 만들어내면 다 타고 숙성도 안 되고 부풀지도 않고 자두칩도 해보고 진액도 해보고 마늘 갈아도 보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 시간들이 차츰 쌓이다 보니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빵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지금 막 수박 막 따듬는 일, 모든 일, 그리고 식초를 담그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의 경험이 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암탉이 되어서 예쁜 알을 낳는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 우리 집에 맨날 흔하던 할머니가 주시는 꽃다마가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되었고, 나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의 문을 반드시 두드리고 내가 해왔던 것들 잘할 수 있다, 나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경험을 믿으시면서 달려가시면 너무 좋은 아이템들로 훌륭한 글로벌 여성 농업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나중에 또 연락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이쪽으로 전화번호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 아까 전에 보셨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